어머니, 예전처럼 50만 원 챙겼어요. 힘들어도 그건 꼭 드려야죠. 그 말이 내 귓가를 내리쳤습니다. 내가 받은 건 5만 원짜리 한 장인데 이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손을 댄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올해 69살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장터에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밤이면 논밭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손에는 늘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허리는 늘 구부정했지만 아이들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저는 홀로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시절 제게 명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밥상 앞에서 웃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지요.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재료만 골라왔습니다. 나물은 직접 다듬고 고기는 기름기 없는 좋은 부위로만 준비했습니다. 식탁이 휘어질 만큼 차려내고 나면 그제야 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이게 어미의 보람이다. 내가 살아온 이유가 이런 순간이구나. 그렇게 저는 명절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결혼을 한 뒤에도 제 마음의 자랑이었습니다. 회사에 성실히 다니며 자기 몫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 그저 든든하고 대견할 뿐이었지요. 무엇보다 명절이면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항상 고생 많으시죠? 이거 받아주세요. 민호가 두 손으로 건네는 봉투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제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이런 거구나. 아들이 나를 잊지 않고 챙겨주네. 그래서 저도 더 정성을 쏟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좋은 재료를 사다 식탁 가득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아들이 건네준 봉투보다 내가 준비한 밥상 위 정성이 더 크길 바랐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아들이 돌아서는 뒷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늘 같은 다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나는 이 아이 하나면 된다. 이 아이 덕분에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 며느리 은지는 처음 집에 왔을 때부터 살갑게 굴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늘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최고세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그 말이 제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평생 부엌에서 손이 갈라지도록 일해온 세월이 그 한마디 칭찬으로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명절이면 은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꼭 챙겼습니다. 잡채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항상 큰 접시 가득 준비했고 국이나 반찬도 은지 입맛에 맞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요리를 안 해도 되겠어요. 음식을 싸들고 가며 웃던 은지의 얼굴이 그땐 참 흐뭇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이 집에도 내 딸 같은 며느리가 생겼구나. 정말 잘 살아줘야겠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든든하고 며느리도 살갑게 대해주니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음 한쪽에 작은 가시 같은 게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집안에 들어온 선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곤 했습니다. 누구에게서 받은 과일 바구니며 고급스러운 건강식품, 한우 선물 세트까지 분명히 거실 구석에 쌓아두었던 것들이 며칠 뒤면 사라져 버리곤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타이르곤 했습니다. 에이, 은지가 챙겨간 거겠지. 며느리도 살림하는데 도움이 되면 됐지 뭐. 하지만 이상한 건 그런 일이 매번 명절마다 반복된다는 거였습니다. 선물이 들어올 때마다 은지가 유난히 눈여겨보던 모습이 떠올라 가끔은 마음이 서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설마 내 며느리가 그러겠어.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속으로만 불편한 기분을 삼켜야 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밥상을 치우려는데 며느리 은지가 다가와 조심스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드리라고 했어요. 저는 늘 그랬듯 고맙다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실 매년 명절이면 그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지만 아들의 정성과 마음이 느껴져 늘 뭉클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 안에는 5만 원 한 장만 들어있던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민호가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번엔 정말 형편이 어려운 건가? 저는 애써 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래, 젊은 부부 살림이 빠듯하겠지. 이사도 하고 들어갈 데가 많다 했으니 나 하나야 조금 덜 받아도 괜찮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가슴 한쪽의 작은 의문은 가시처럼 박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긋난 적 없던 봉투. 왜 이번에만 이렇게 달라진 걸까? 명절이 지난 지 며칠 뒤 아들 민호가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밥상을 차려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민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봉투는 잘 받으셨죠?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도 예전처럼 챙기긴 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처럼이라면 언제나 50만 원이었는데 내 손에 들어온 건 5만 원 한 장뿐이었으니까요. 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은 복잡한 의문으로 휘몰아쳤습니다. 민호는 분명 예전처럼 챙겼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받은 봉투는 뭐지? 혹시 은지가 중간에서 무슨 일을 한 걸까? 작은 의문이 머릿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챙겼다. 그 말은 곧 언제나처럼 50만 원을 준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들어온 건 고작 5만 원 한 장뿐이었지요. 처음엔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봉투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거기엔 5만 원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건 아닐까? 아니면 설마 은지가 중간에서 무슨 짓을 한 걸까? 그동안 며느리가 건네주던 봉투를 의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살갑게 굴고 칭찬해주던 모습에 저는 오히려 고마워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선물이 들어오면 유난히 챙겨가려 하던 모습, 꼭 필요한 것만 골라가던 모습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니야,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괜한 생각을 하는 거야.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 깊은 곳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걸 저 자신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호는 분명 예전처럼 챙겼다고 했습니다. 그건 곧 50만 원이라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내 손에 들어온 건 고작 5만 원 한 장.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결국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이번 명절에 내가 말한 봉투 정확히 얼마를 넣은 거니? 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항상 드리던 대로 50만 원 넣었어요. 요즘 회사가 힘들어도 그건 빼먹을 수 없으니까요. 은지한테 드리라고 했는데 잘 안 전해졌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분명 50만 원을 준비했는데 제가 받은 건 5만 원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봉투 속 돈이 줄어든 건 우연도 실수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럼 중간에서 누가 손을 댔다는 거잖아. 설마 은지가? 그동안 마음속에만 맴돌던 의심이 점점 진실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한편에서는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되시는 분 참 부지런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가 싶어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은지가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명절만 끝나면 큰 선물 바구니며 과일 상자 같은 걸 한아름 들고 친정 가는 걸 몇 번 봤거든요. 참 효녀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사라지곤 하던 선물들. 한우 세트, 과일 바구니, 건강식품. 분명히 우리 집에 들어왔던 것들인데 며칠 뒤면 사라졌던 그 선물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야 알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자리를 피했지만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우리 집에 들어온 선물들을 몽땅 챙겨서 친정으로 가져갔던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그대로 벽에 기대 쓰러질 듯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얼어 있었고 가슴은 쿵쾅거리며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 은지를 친딸처럼 여겼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그 웃는 얼굴 하나에 기운이 나서 밤새 나무를 다듬고 새벽 장터를 오가며 제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정성이, 그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방 안구석에 놓여있는 빈 과일 상자며 한 번도 열지 않은 건강식품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상자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자꾸만 덜컥 내려앉곤 했지요. 명절만 지나면 꼭 사라지던 것들. 그게 다 은지 손에 들려 친정으로 갔다니. 이웃 아주머니가 무심히 건넨 말이 제 귀 속에서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며느리 되시는 분, 명절만 끝나면 큰 선물 바구니 들고 친정 가던데요. 순간 제가 애써 외면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으려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은지가 사정이 있겠지. 정말 친정이 힘들다면 내가 못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 차라리 솔직히 말을 했다면 내가 없는 살림에 쪼개서라도 보태줬을 거야. 그러나 그 애가 택한 건 정직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이었고 기만이었고 제 아들과 저를 동시에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등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긴 시간을 혼자 속삭였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을 속이고 내 정성을 짓밟았다는 게 더 아픈 거지. 은지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눈물이 쏟아져 베개 시시 흠뻑 젖을 때까지. 저는 그렇게 울며 밤을 새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는 혼자 가슴앓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와 은지를 불러앉혀 이 일을 따져 묻기로 한 겁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제가 정성껏 차린 반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 식사 같았지만 제 마음속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어색하게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회사 일로 피곤하실 텐데 괜히 고생만 하셨네요. 은지는 평소처럼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친정엄마도 늘 부러워하실 정도라니까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얼굴을 애써 풀며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지야, 지난 명절에 내가 준 봉투 말이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은지가 눈을 크게 뜨더니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드렸잖아요. 왜요? 저는 은근히 힘을 실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분명 봉투를 받긴 했지. 하지만 그 안에는 5만 원밖에 없었어. 순간 민호의 손이 덜컥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5만 원이요? 제가 은지한테 분명히 50만 원을 넣어 건네주라 했는데 민호의 시선이 은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은지는 굳은 미소를 애써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저는 분명 봉투를 그대로 드렸어요. 어머니가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눈이 어둡다고 해도 5만 원과 50만 원을 구분 못할 만큼 어리석진 않아. 민호야, 내가 정말 50만 원을 넣었다고 했지? 민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회사가 어렵다고 해도 어머니 챙기는 건 줄인 적이 없습니다. 제 시선이 은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은지야, 그렇다면 그 45만 원은 어디로 간 거니? 은지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말문을 잃더니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도둑으로 몰고 계신 건가요? 민호가 얼굴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지금은 변명할 때가 아니야. 사실대로 말해. 어머니 앞에서 솔직히 말해. 그 순간 제 눈에는 은지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게 아니었구나. 은지가 정말 중간에서 무언가를 했구나. 은지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돈 문제는 그렇다 쳐도 우리 집에 들어왔던 선물들, 한우 세트, 과일 바구니, 건강식품, 그거 다 어디로 간 거니? 왜 명절만 끝나면 사라졌던 거니? 은지는 더는 웃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달달 떨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그게...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숨기지 말고 지금 다 말해. 더는 거짓말하지 마.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앞의 며느리를 바라보는데 지난 세월 제가 흘린 땀과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손끝을 꼼지락거리며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변명이 아니라 이미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우리 집에서 사라진 돈과 선물들을 친정에 가져간 건 사실이지? 은지가 움찔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터져나오듯 울음을 쏟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정말 내가 그랬어?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어머니 챙겨드리라고 준 돈을 내가... 은지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친정이 어렵다고 해서 조금만, 딱 조금만 가져다 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어머니께는 말씀 못 드리겠고 민호한테도 말 못하고. 저는 분노와 허탈함에 몸이 떨렸습니다. 은지야, 내가 나를 친정 어머니처럼 생각한다 했지. 날처럼 굴고 살갑게 말하던 그 모습들이 다 거짓이었던 거니? 그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다 계산이었던 거야?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모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진심이었어요. 정말 어머니를 존경했고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친정이 힘들다 하니까 저도 모르게... 민호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지야, 돈이 문제가 아니야. 넌 우리 어머니 마음을 짓밟았어. 나까지 속였잖아. 은지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변명 아닌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번이 마지막이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그 눈물이 더 이상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은지야. 이미 몇 번을 속였는데 이제 와서 마지막이라니.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믿니? 방 안에는 울음과 한숨, 그리고 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무너진 문제라는 걸. 며느리 은지가 떠난 뒤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친정이 어렵다, 식당이 힘들다,
그 울먹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자꾸만 낯선 장면들이 스쳤습니다. 며칠 뒤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친정 참 잘 사시나 봐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잘 산다고요? 에구, 몰랐어요? 얼마 전에 해외여행 다녀왔다던데요. SNS에 사진도 올렸잖아요. 집 인테리어도 새로 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며느리 되시는 분이 돈도 보탰다면서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지가 울며 말했던 힘들다는 사정, 월세도 못 낸다는 거짓말, 그 모든 게 새빨간 거짓이었던 겁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붙들고 손이 덜덜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은지의 SNS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엔 화려한 여행 사진이 가득했고 바뀐 가구와 반짝이는 새벽지, 새로 장만한 가전제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 역시 은지가 제일 든든하다. 고맙다, 우리 딸. 그 순간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은지야, 내가 그렇게 울며 친정이 어렵다고 했던 게 전부 날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구나. 내 아들의 돈, 우리 집에서 챙겨간 선물. 그걸로 내 친정을 더 잘 살게 만든 거였구나. 가슴 속에서 뜨거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 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은지의 울던 얼굴과 SNS 속에서 환하게 웃는 은지, 친정의 모습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 힘들어요. 친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 말이 얼마나 뻔뻔한 거짓이었는지 이제는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가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차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손에 쥔 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민호가 걱정스레 묻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민호야, 은지가 말한 거 친정이 어렵다던 거 다 거짓말이더라. 해외여행 다니고 집 인테리어 새로 하고 그 돈에 은지가 보탠 게 내 돈이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내 눈으로 확인했다. 이웃들도 다 알더라. 순간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 앞에서 아들이 버텨내려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민호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다. 은지는 너를 속였고 나를 속였고 이 집안의 믿음을 짓밟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낮게 단호하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심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은지와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그게 아들을 살릴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야, 내 선택을 어머니가 지지한다. 너의 인생을, 너의 마음을 다시 지켜야지. 은지에게 속아서 더 고통받을 필요는 없어. 그날 밤, 저와 아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우린 같은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은지의 거짓과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초인종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조그만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곧바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말없이 거실로 들어오라 손짓했습니다. 은지는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 욕심 때문에 제 친정만 생각하다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민호랑 이혼하기 싫어요. 어머니, 한 번만 저를 살려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가슴도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딸처럼 믿었던 아이가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이 차라리 불쌍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눈물이 더 이상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내가 처음에 솔직하게 말했다면 내가 왜 못 도와줬겠니? 하지만 넌 거짓말로 날 속이고 아들까지 속였어.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야. 은지는 고개를 흔들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민우한테만은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기회를 주세요.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야, 믿음은 한번 깨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란다. 민호의 마음도 이미 떠났어. 어머니로서 그 결정을 막을 수는 없다. 그 순간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은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민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하지만 민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내가 사랑한 건 정직하고 따뜻한 내 마음이었지. 이런 거짓된 모습이 아니야. 은지의 울음소리가 집 안 가득 메아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더 이상 저와 민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눈물은 때로 진심일 수도 있지만 거짓을 덮으려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은지가 떠난 집은 한동안 적막했습니다. 그동안 시끄럽게 울고 웃던 목소리가 사라지고 남은 건 깊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민호는 며칠 동안 말없이 지냈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하고 돌아올 때도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들의 옆을 지켜줘야겠다. 내가 무너져선 안 된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민호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고르며 이건 내가 좋아하는 반찬 재료다. 말 한마디 던지면 민호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서서히 안도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녁이면 둘이서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엔 시끌벅적해야 했던 식탁이었지만 조용히 국을 나누고 반찬을 권하며 우린 조금씩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너무 힘들게만 해드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머니 옆을 지킬게요. 앞으로는 서로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민호야. 우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돈도 선물도 다 필요 없다. 서로 믿고 지켜주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돈이 아니라 거짓 없는 진심이라는 것.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아들과 함께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 세워질 거라고.